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어린아이 부자에게 미주 어립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관련해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3%에 가까운 하락 흐름이 있었는데 이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 기준금리 4번 인상, 올해만 4번을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4번 정도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인상에 대한 여파들을 지금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나스닥의 위치, 그리고 현재 TQQ의 위치, SLXL 위치 등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시황 사항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패, 술 한잔 특급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렇게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그리고 현재 술 한잔 이상은 제가 개인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5.73% 급등한 1.873% 거의 1.9%대에 육박을 하고 있다. 1.7%대에서 급격하게 이제 1.9%대까지 거의 넘보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현금 보유 비중을 최소 20% 이상은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어제 이제 보잉을 일부 매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거의 25%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75%는 계속적으로 홀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유가도 이제 급등하는 흐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2.27% 상승한 85.19불. 저는 어제 NRG들을 이제 소량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폭등을 한다라면 저는 NRGD 세배 인버스 상품의 NRG들을 매수를 할 예정이며 제가 매수하는 타이밍에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우는 마이너스 1.51% 하락한 35,368포인트, 나스닥은 2.6% 하락한 14,506포인트, S&P 500은 이제 마이너스 1.84% 하락한 4,577포인트로 어느덧 이제 4,700선이 깨진 이후 거의 4,500선 중반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 초반부터 이렇게 갭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갭 하락 구간들은 다시 메꿔지기 마련이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지난 작년에도 어제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작년에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달간 나스닥이 빠졌던 기간들이 총 4번 정도 위치를 하고 있으며, 이런 한 달간 빠진 이후 다시 한 달 후에는 복구가 된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한 달간 빠진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월 25일부터 1월 26일 FOMC 미팅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해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1,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조금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러셀 2000 관련해서는 2100선이 지지 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 지지 라인을 버텨주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해야지 러셀 2000 중소형주들 관련해서 좋은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선물지수 기준으로 2100선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혹시라도 한두 번 더 빠지게 된다면 이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무너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TQQ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현재 200일선을 지금 지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0일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핑크 라인이 200일선 라인인데 정확하게 200일선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TQQ 같은 경우 마이너스 7.21% 빠진 66.69불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와가고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춰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게임 회사인 현재 액티비전을 이제 주당 95달러에 인수한다. 약 680억 달러에 올 현금으로 인수를 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프리장에서 거의 40% 가까운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하락분을 일부 지금 현재 반납을 하고 티커명 ATVI인데 25.88% 상승한 82.31불에 위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이제 프리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쉽게 이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2.43% 하락을 한 흐름이 나왔지만 인수 소식과 함께 액티비전 블리자드 현재 ATVI가 25.88% 상승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주로의 이동 그리고 에너지 관련 섹터로의 이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자금의 이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 같은 경우도 0.48% 상승한 흐름이 나왔으며 로키드 마틴은 1.05% 상승한 흐름이 나왔고 가치주의 대명자 이제 캐터필러와 디어 지금 현재 1.15%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디어는 나왔고 캐터필러는 0.41%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헤지 관련해서 제가 국제유가 에너지 관련 섹터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엑스모빌은 1.68% 상승, 쉐브론은 0.33% 상승했고 프리포트 맥로란 0.48%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다.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의 자금 이탈은 어느 정도 막아주고 오히려 자금의 이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루시드 락업 해제일이 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루시드 락업 해제에 맞춰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루시드 관련해서 이제 36불을 지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재 이 36불대를 지지를 해준다면 이 36불을 1차 매수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 이제 40불 이하로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36불대에서 이제 사시고 싶으신 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1차 매수 가능하다. 혹시라도 36불이 깨지면 3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참고로 봐주셔서 이 락업 해제일에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섹터별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SLX의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마이너스 13%대 하락 흐름 나왔으며 FNG는 마이너스 7%대 그리고 TNA 러셀 2000 이제 중소형주 관련해서 마이너스 9%대 하락, BLZ도 마이너스 9%, 전반적으로 많은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BNKU가 좀 더 빠진다라면 BNKU를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는 비자와 디즈니가 소폭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흐름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곧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하는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델타항공 같은 경우 현재 전통적 항공사 중에서 현재 아거스 캐피털이 가장 가격 결정력이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했으며 지금 목표 주가를 대략적으로 46불로 잡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델타항공 이제 51불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40불 이하에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으며 특히나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EV 섹터에서도 리비안 마이너스 8%대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마이너스 1.82%, 루시드 마이너스 7%대, 그리고 GM, 니오, 포드 마찬가지로 모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스닥도 현재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세미컨덕터 분야에서는 AMD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오히려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으며 현재 AMD의 강력한 자체 매출 성장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으며 성장세가 추가로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엔이라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45불에서 150달러로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 오늘 특히나 많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빠진 만큼 반등도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1월 달에 힘든 장세가 연출되고 있지만 1월, 2월 조금만 견디시면 3, 4, 5월 좋은 장세가 다시 온다. 그리고 특히나 1월 25일, 26일 FOMC 회의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되었건 이제 현재 증시 자체는 금리가 4번 정도 올릴 것이다. 올해 4번 정도 올릴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 번에 0.25%가 아닌 0.5%까지도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차이나 스탁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으며 재생에너지 섹터도 같이 빠졌고요. EV 차징 배터리에서는 블링크 차징이 6%대 상승, 나머지 두 종목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TQQ, SLX를 세별 에버리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QQQ 21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반등한 흐름이 다시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재 RSI는 35.19, CCI는 마이너스 131.74로 이렇게 우물 형태가 드디어 만들어졌다. 이런 우물 형태 이후에는 상승하는 흐름이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세별 에버리지 종목들은 이제 일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이제 넘을 때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길 수 있으신 분들만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체 비중에 뭐 20%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SLXL은 마이너스 13.18% 하락한 55.98%로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121선 라인도 52불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이제 121선 라인에서 한 번 더 매수할 생각이고, 현재 RSI는 41.18, CCI는 마이너스 125.7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LZ도 현재 하락장에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하면 마찬가지로 FNG BLZ와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BLZ는 마이너스 8.84% 하락을 하면 나왔습니다. 현재 BLZ는 21.85%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는 36.25, CCI는 마이너스 129.59에 위치하고 있고, 다시 우물 형태가 CCI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FNG도 마찬가지로 바이두 알리바바 영향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NG는 마이너스 7.39% 하락한 31.71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FNG와 RSI는 이제 38.93, CCI는 마이너스 134.36으로 위치를 하고 있으며, BNKU가 이제 매수 타이밍에 와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BNKU 매수 타이밍이 대략적으로 이제 121선 라인인 60불 선에서 아니면 59불 선에서 1차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RSI는 51.33, CCI는 30.96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나 BNKU의 200일선 라인은 56불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행주들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 위에 하락폭이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은행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JP모건 마이너스 4%대 하락,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 이제 마이너스 7%대에 가까운 하락, 모건 스탠리 마이너스 5%에 가까운 하락 흐름이 이렇게 은행 관련주들 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보았을 때 에너지주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헬스케어들 일부 종목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며, 이 AT&T, 버라이즌이 마찬가지로 가치주, 배당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승한 흐름이 나왔으며,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자금이 대량으로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금의 이동이 조금 일어나면서 이 가치주와 배당주로 조금 이동이 일어났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다시 이런 자금들은 순환매 구조로 인해서 기술주로 다시 몰리게 된다면 기술주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사례들을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기술주가 오히려 강세를 보여주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을 뒷받침하는 기술주 위주로 일단은 가져가는 게 맞고, 포트폴리오 비중은 그래도 성장주 기술주 대 가치주 비중을 고려를 한다면 50대 50 정도가 지금 적절하지 않나. 올해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가 이제 70%, 성장주 기술주 70%, 그다음에 이제 30%의 이제 가치주 비중이었다면 올해는 50대 50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잉은 이제 장중에 1%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0.42%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260불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결국 현재 올해로만 봤을 때는 한 달간 지금 수익률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연말 기준으로 아마 버티다 보면은 연말 기준으로 다시 상승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힘든 시기에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이제 상승장이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비주얼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